네, 안녕하세요. 초등 부모님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초등생활 처방전의 이서윤입니다. 네,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이 영상 언제 보고 계시나요? 네, 우리 아이 이제 등교든 등원이든 시켜놓고 보고 계실 수도 있고, 주무시기 전에 아이 재워놓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영상 틀어놓으면서 이렇게 BGM으로, 배경음악으로 틀어놓고, 이렇게 집안일 하시면서, 혹은 일 하시면서 영상을 이렇게 듣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게 틈틈이 시간 내 가지고는 하고 계신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 일찍 일어나 가지고는 준비해 시켜 가지고 등원시키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네, 아이 다시 이제 놀이터에서 놀다가 태권도 보내놓고 다시 또 와가지고는 저녁 먹이고 씻기고 같이 책 읽고 뭐 할 일 하고, 네, 재우고 또 같이 쓰러져서 자다가 일하다가, 네, 이런 하루의 연속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가 얼른 독립을 좀 해서 자기 제 몫을 하는 성인으로 컸으면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혹은 또 좀 이렇게 내가 일일이 다 해주지 않아도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독립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제가 가장 최근에 낸 책 7, 9세 독립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책을 보면은, 독립? 어떻게 하면 애가 좀 알아서 할까 라는 생각의 책을 딱 펼쳐 보실 거예요. 그러면 그 책 안에는 너무나 하라고 하는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독립이라는 것을 잘 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핵심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이거입니다. 연결이에요. 건강하게 독립시키려면 부모와 아이가 제대로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가 막상 독립하려고 할 때 이 아이를 붙잡으면서 이 아이 주변을 부모가 서성일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이제 뭐 가스라이팅의 방법으로 하소연하거나 죄책감을 자극하거나 뭐 깎아내리거나 뭐 사랑을 줬다 말았다 이렇게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아이가 부모를 탁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또 아이 입장에서도 이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 내가 안전지대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도 마음껏 탐색하고 모험하고 도전하면서 이 독립을 위한 연습과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가정과 부모라는 안전지대, 베이스 캠프가 없기 때문에 건강한 독립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제가 이제 아주 오래 전에 어떤 기사의 하나에서 내가 보고 듣고 겪은 내 가정, 경험했던 그 가정의 모습을 대물림하는 것이 90% 이상이다. 사실 그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내가 겪었던 그 가정의 모습과 다르게 내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들은 10% 미만이다. 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이 가정이 내 상처를 그대로 대물림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대물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상처를 그대로 대물림하지 않는 것, 내가 이 상처를 갖고 있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내 아이에게 그대로 대물림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내 아이가 건강하게 독립을 하려면 부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려면 내가 가진 상처라든지 혹시 뭐 대물림 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내가 가진 내면의 상처를 잘 돌아보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또 부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연결되어서 잘 독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이 상처가 그대로 대물림되지 않고 건강하게 내 가정을 꾸려나가는 게 10%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엄청난 노력을 한 거죠.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영상, 책, 그리고 다른 가정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대로 된 이런 연결, 건강한 모습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익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의 핵심은 연결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는 마음 독립, 생활 독립, 학습 독립으로 나누었는데요. 이 학습 독립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알아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해서 마음 편한 상태에서 당연히 공부도 잘 되는 것이고, 또 부모와 아이가 건강하고 편안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공부해라 라는 말이 가시돋친 말로 들리지 않고, 아, 정말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도록 우리 아이의 마음의 독립을 이끌어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생활에 있어서든 학습에 있어서든 그런 것들이 이 가정이 연습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밀당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정서적으로 우리 아이의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해주고 온전하게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함을 이 많은 영상을 거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애 모든 걸 받아주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교육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밖에서 나가서 오히려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을 위한 그 과정에 있어서 수용과 한계, 이 밀당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받아들여줄 거를 받아주고,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좀 기다려줘야 될 것을 기다려주고, 개입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개입하고, 이것이 되려면 사실 부모의 그릇이 굉장히 커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 이 아이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유난히 내가 더 화가 나고 뭔가 더 신경이 쓰인다라는 것은 분명히 내 마음에 있어서 뭔가 들여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제가 그래서 이 아이하고 좀 독립된 관계를 잘 건강하게 맺어가기 위해서는 밀당을 잘 해야 하고 수용과 한계를 잘 해야 하는데, 이 수용과 한계를 잘 짓기 위해서는 이 부모 자신이 성숙해 있어야 하고 성장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책을 하나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 깨어있는 부모라는 책입니다. 내 돈 내산이고요. 당연히 이제 이거는 유료 광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의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아이가 몇 살이 됐든, 애기든, 심지어 성인이든,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이 책을 읽고 나서 조금 더 성숙한 부모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 부모는 자기가 길러진 방식대로 아이를 대하기 때문에 좋은 의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어렸을 때 경험한 역학관계를 그대로 재현한다. 그렇죠? 네. 어떤 상황을 만나든 좋다 나쁘다 구분하진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중립적인 자세로 삶을 대할 수 있다면 모든 상황을 나와 연관지어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일도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가 때를 쓸 때 발끈하면서 우리 내면의 응어리진 분노나 죄책감, 두려움, 불신을 아이에게 쏟아내는 대신 아이의 행동을 제대로 바로잡아 줄 수가 있다. 부모가 아이를 놓아주는 것과 여전히 곁에서 지켜봐주는 것 사이에 섬세한 줄타기를 성공적으로 해낼 때 비로소 아이는 부모와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네. 부모가 인내심을 키운다는 건 아이에게 필요한 반응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기회이기도 하다. 아이가 우리에게 인내심을 요구할 때 하던 일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면서 우리의 에고가 요구하는 것들을 놓아버리자. 그러면 온전히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 아이들이 계획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부모는 아이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아이들은 그러려고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아이들에게 무작정 부모의 바람대로 살라고 요구하기보다 우리의 계획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고민하는 편이 낫다는 걸 알게 된다. 부모가 남들에게 맞추려고 솔직한 감정을 숨기면 자식들 또한 가식적으로 사는 법을 배운다. 부모가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바꾸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인정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한다.
부모가 자신의 욕구보다 남들의 욕구를 우선시하면 아이들도 자신보다 남들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고 배운다. 이런 아이들은 대단히 관계지향적이라서 그들의 정체성 또한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네, 이거 말고도 너무 이제 밑줄을 많이 쳐가지고 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또한 아이의 삶을 해석하는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그렇다고 아무 이야기나 읽어주라는 뜻은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다 계속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런 이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아이와 맺어야 하는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마음적으로 독립이 됐을 때 이 학습과 생활적으로도 수영과 한계, 밀당을 계속해 살면서 이 헬스장의 PT처럼 내가 아이와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학습적으로도 자기주도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들을 연습을 통해서 혼자 하는 공부로 점점 옮겨갈 수 있고요. 생활적으로도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면서 점점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요, 우리가 같이 성장해 나가면서 아이도 같이 성장을 시키는 이 인생이라는 헬스장의 어떤 트레이너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영과 한계를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 아이가 독립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가 독립해 나갔을 때 우리가 빈둥지 증후군을 느끼지 않고 건강하게 독립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우리 처처방 식구들과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책 있으면은요 댓글로 같이 서로 나누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댓글 달아주시면은 또 다음 영상 만들어 나가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